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MBTI 고민 상담소를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함께 해주실 랄랄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맘에 안 들죠.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요 유튜브에. MBTI가 T입니다. 저는 ISTJ인데 완벽한 로봇이에요. 알고 있죠. 아세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맞아요. 계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맞아요. 이게 정말 반대인 게 전 P99%거든요. 지금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즉흥적입니다. 절대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그니까. 일단 저희 한번 바로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닉네임 슬리무무.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막내였어요. 그래서인지 언니나 오빠들이랑 같이 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는 친구를 사귈 때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과도 잘 놀긴 하는데 제가 나이 더 많은 게 왠지 싫은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막내 하고 싶어요. 네, 못하세요. 못하세요. 29살인데 다 컸는데 무슨 막내세요. 그리고 너무 어리광 피우셨어요. 그냥 9살 같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내년에 30살이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맞아. 근데 이거 29은 일단 너무 많죠. 네. 막내 못하십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어쩔 수 없으세요. 못하세요. 못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제목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 상담소, 가시고기 상담소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상담소가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 상담소입니다. 예. 저희가 둘 다 T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읽을 때만 친절하세요. 네, 어쩔 네, 수 네. 없으세요. 다음 연애 이별 고민. 이건 좀 진지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할게요. 닉네임 별비님. 올해로 10년을 알고 7년째 짝사랑 중인 한 살 위 누나가 있습니다. 7년을 짝사랑했다고? 서울과 부산이라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찾아가고 할 정도로 데이트하는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고백도 물론 했습니다. 3년 전 즈음에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혼자 삭히면서 계속 만나며 친구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올해 초에 다시 만났더니 결혼 얘기나 장거리 연애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분이 널 갖고 노는 거다. 어장이다. 너 호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하는데 마음은 계속 그분을 향해 있어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끊어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누나가 나는 갖기 싫은데 남은 주기 싫은 딱 그 상황이세요. 그치, 그냥 갖기 싫으세요. 예.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왜? 자기 합리화야. 맞아. 3년 전에 거부를 당했는데 자꾸 아. 만나면서 뭐 계속 만나는 거면 나 싫은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 맞아. 이거는 그냥 저는 포기하는 게 답이다. 7년이면 솔직히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 남사친 여사친으로 오래 되다가 감정을 아예 모르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려우세요. 네, 어렵습니다. 네. 죄송하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놓아주세요. 네. 네, nik네임 감자에서 진로님으로 바꿨어요? 아니 감자인데 이제 진로 고민. 소주 진로는 줄 알았어요. 소주 진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닉네임 감자님. 네. 오랜 해외 생활 덕에 여러 언어를 배우게 되어 외교관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저희 장점과 실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시험의 턱이 너무 높고 지쳐서 사연을 보냅니다. 작년부터 일과 독학을 병행해가며 준비를 했는데 올해 떨어졌어요.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유가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회사 대표님이 사정을 아셔서 주 4일 근무를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업무가 재밌고 대표님도 저를 좋아하셔서 외교관 시험 포기하면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연봉에 맞춰주신다고 했어요. 다음 외교관 시험은 내년에 있는데 당장 돈을 선택할지 조금 더 참고 100%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외교관 시험을 또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아니 솔직히 약간 우리는 뭐 솔직히 회사 대표님이랑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럼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이 있는데 도전해보세요. 떨어지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보험이 있는 거잖아. 해봤을 때 안 되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사장님이. 네. 주 4일을 맞춰준다는 거는 지금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아. 지금 4일도 맞춰주고 자꾸 연봉도 맞춰준다 하고 이게 꼬시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여지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외교관 시험을 봐라 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방송에서 할 말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 이분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외국어관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시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떨어지면 바로 이제 대표님이랑 잘 협상하시면 되고 만약에 맞아. 붙으면 외국어관 하시면 되고.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정을 이해해주고 네, 있는데 맞아요. 큰 보험이지. 좋은 거지. 해보세요 그럼. 자 네. 다음 닉네임 티엠마 님이 너의 꿈은 뭐니? 매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자, 우리 그 현실주의 S의 입장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왜 살죠? 우리가 왜 살죠?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살잖아요. 그쵸.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쫓기보다는 일단 현실을 직시하세요. 예? 그냥 일단 돈을 먼저 버세요. 돈을 벌면 꿈이 점점 생길 거예요. 돈을 벌다 보면은 아 나 이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점점 꿈이 생기는 거고. 선생님, 아하, 아닙니다. 반대예요. 꿈이 있으면 최소한의 돈을 벌게 돼요. 왜냐?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꿈이 없잖아요. 나는 꿈을 뭐하지? 집에서 이 생각을 일단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버세요. 자, 이런 친구들이 술 먹을 때 같이 있으면 꼭 싸움이 나. 이런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아 내가 너무 힘들다 요즘에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네가 그딴 얘기할 시간에 여기서 술 처먹을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네가 지금 백순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시간인 거야 이 백수 새끼야. 알아들어?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ISTJ 솔라님은 모든 F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무관하고 솔직히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자, 뚜렷한 목표는 없지만 작은 돈을 벌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당신만이 잘하는 이 길이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다음 고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4스텅님. 어. 어느 나라 분이신지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내성적인 학생이고 MBTI도 완전 I예요.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항상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결국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여서 그러니까 어렸을 땐 오히려 활발한 친구들 보면 부럽고 맞아. 아 어떻게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 관계가 오래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다. 참 웃긴 게 그 남녀 사이처럼 사랑에 빠지듯이 친구도 그냥 한 번 웃고 이걸 한 번 줬는데 굉장히 친해지는 친구가 있어 또. 맞아, 그런 맞아. 게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네, 맞아요. 내 성격 탓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활발한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잖아. 그거 맞아요. 괜찮아. 자, 다음 닉네임 서현방님. 제가 학생이다 보니 요즘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요즘 제가 너무 남들을 의식하고 그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이에요. 나도 나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옆 친구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머리도 더 좋아 보이고 시간 활용도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제 자신이 너무 열등한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우고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고민하는 건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할까? 부럽고. 난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해. 네, 본능 맞아. 우리가 본능. 했던 기싸움이나 콘텐츠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게 모든 게 내 적이 돼. 맞아. 그게 나를 가두면서 그게 우울증을 만드는 시초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아. 안 돼요. 네, 진짜. 닉네임 반기님. 반기님, 네. 예전이 너무나도 그리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면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멈춰서서 그리워해도 되는 걸까요? 이분 F시다. 네, 방금 생각했는데. 자, 읽어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언니들도 그리운 시절이 있나요? 그리운 시절 있죠. 뭐 당연히 뭐 저도 그냥 학창 시절이 좀 그리워요.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고민이 일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다 고민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치. 그냥 내일 뭐 먹지? 내일 맞아. 내일은 얘랑 놀까? 그런 고민만 했지.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일 행복했었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됐어! 이제 많이 늙었죠. 어른이 됐어. 그래서 그때가 사실 그립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가 또 그리운데 언제가 그리우세요? 저요? 저는 뮤지컬 처음 했을 때. 오! 그 꿈이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근데 처음 딱 20살 때 합격을 하고 갔는데 그때 돈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돈이 어머. 없어가지고. 그때는
돈을 못 받아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못 걷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 말랐었거든요. 막 잘 못 먹고 맨날 춤을 추니까. 근데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살면서. 지금은 정말 그거에 배로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때처럼의 열정과 천진난만하고 행복하게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떠올라요. 그때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나를.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리운 시절은 사람마다 다 있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알지. 돌아갈 수 없는 거 알지. 그냥 앞에 당장 내일을 고민하세요. 당장 앞에 내년 올 연말 계획 차라리 이거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회초리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왜요? 그냥 가운데 놓고 싶어서요. 근데 진짜 그리운 시절을 얘기해봤자 그립기만 하잖아. 선생님! 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지. 못 돌아가도 그리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친구들끼리라도 괜히 술이라도 먹으면서 야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야 진짜 노래방 그때 개 좋았는데 진짜 이런 게 추억이잖아. 그쵸. 그냥 헛소리. 헛소리. 이런 게 추억이고 힐링인데 그런 게 없는 게 더 슬픈 것 같아. 괜찮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테이블 하나만 따로 주면 안 돼요? 좀 멀리 하고 싶은데. 자, 마지막 고민. 닉네임. Three Rational Fans. 네,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아내, 엄마라는 자리가 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언젠가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고 그때가 되면 선택을 되돌리기에는 늦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꾸리고 후회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후회일까요? 물론 제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어떻게든 후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선택이 제일 나은 선택이 될까요? 이거 되게 아니 말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 물론 제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어떻게든 후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르시오. 아니 이거 서두라시오. 왜 이렇게 어려워? 가정을 꾸리고 후회하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에 후회하는 거. 자신 선택이지 뭐.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건 확실해. 부모님이 당신 인생 살아줍니까? 안 살아주죠. 안 살아줘요. 절대 안 살아주죠. 결혼을 안 해서 후회를 할 거면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하기 싫어 하지 마. 그거 느낄 때까지 안 하면 되지. 저도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솔직히 그게 결혼을 꾸리고 후회해요. 아 이혼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그죠. 얼마나 힘든 건데. 그죠. 논리적인 친구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네.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해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분명히 F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T랑 F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극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안녕.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자기가 봤는데? 자신의 받아들여 인정해야 된다. 이게. 네, 그렇게 하세요.